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진행할 사건은 2025 고압 1670호 사건입니다. 네,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이완규 피고인 불출석입니다. 일단 출석부터 확인하고 절차 정리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장우성 특별검사부 출석했습니다. 예. 네, 파견검사 안재욱, 정재인, 김성현, 유승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유승재 검사님. 네. 예.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네, 법무해공에서 임성근, 임재훈 변호사 두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법문 율곡 고광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고강록 변호사님. 네, 저번 기일에 그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공소 사실 등에 비춰보면은 이게 분리 심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금 여러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증인 중에 그 한정화, 김주연, 이상민 증인신문 때 다시 변론을 병합해서 증인신문에 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등에 비춰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늘 불출석하면 불리하기로 제가 저번 기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완규 피고인 부분은 공판 절차를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하고 이완규 피고인에 대한 다음 기일은 일단 추정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승재 피고인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정인신문 할 텐데 그 전에 좀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기일에 이제 여러 가지 입증 계획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증거 목록에 따른 증거 신청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증거 목록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거 신청하겠습니다. 네, 이완규 피고인은 방금 분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를 병합할 때 그때 다시 목록으로 증거 신청 절차가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거 목록이 박승재 피고인하고 이완규 피고인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승재 피고인에 대한 증거 목록에 따라서 증거 신청을 하고 기존의 증거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기존의 증거 인부서에 따라서 동의한 증거는 채택하고요. 부동의한 증거는 일단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 1월 28일자로 증인 신청서 내셨고요. 2월 5일자로 의견서 내셨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증인신문 순서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CCTV 등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 기일에도 CCTV 등사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왔는데 그러면 열람뿐만 아니라 복사도 하신 겁니까? 받았습니다. 하셨고요. 네. 네, 특검 의견서에 따르면은 정의신문 순서를 쭉 날짜별로 특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예, 근데 그 세 번째 정인 임세진, 다섯 번째 정인 신용애 같은 경우 같은 날 하면 아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세 명을 뭐 하면 좋은데 지금 주신문이 90분이면 네. 반대 신문까지 고려하면 아마 뭐 2명 정도밖에 못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오후 예정되어 있던 배상업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아마 이 기일 지정이나 특정이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특히나 또 이완규 피고인까지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이제 증인들 김주현, 한정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그 이완규의 반대 신문까지 고려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일정은 조금 더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경해서 새로운 의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까지 올리스 경수를 맡아가지고 의사 보고 아, 네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증인신문 일정은 다시 수정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차 증인 신청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숫자는 지금 어떻게 일단 그 재판부에서 보류하신 5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신용회의 지금 관련 법정 증거 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보류된 증인들이 필요한 사유를 별도로 좀 소명을 하고자 하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그 보류된 증인 외에 4명에서 5명 정도의 추가 증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한 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증인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그 취지였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진행을 해보고 재판 일정이 뭐 순조로우면 좋은데 일정이 좀 이제 선고까지 해서 6개월 내에 이제 끝내려고 할 때 좀 빡빡하다고 싶으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재판도 그냥 오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고 적절히 진행되는 체크한 후에 여러 가지 기일 등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2월 5일자 그 의견서를 송달을 못 받아가지고 혹시 좀 부분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거 예, 이거 사본이라도 하나. 아, 예,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자꾸 보고. 네, 보십시오. 네. 네, 재판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우선 정의신문 순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든 재판부에서 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음 기일에 지금 임세진, 성재현, 신용에 이렇게 주신문 시간이 90분, 45분, 90분 돼 있는데요. 임세진의 경우는 저희가 반대침을 할 것이 거의 한 30분 범위 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네. 성재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용에는 뭐 주시면 90분 하시는데 저희도 90분까지 안 걸릴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한 30분, 1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신용에.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집중해서 정의신문 하는 데는 저희는 이의가 없고 충분히 준비를 하겠는데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건에 또 오전까지 다 하게 되면 목요일 재판길이 조금 다른 사건으로 좀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게 협조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월요일 날 정의신문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네. 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단 협의된 절차로 한번 진행할 겁니다. 네. 진행을 하고 이제 약간 기일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제가 네.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예정된 대로 일단 진행할 겁니다. 네, 피고인 측에서는 1월 28일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고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네, 2월 6일자로는 주소 보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뭐 행정안전부가 저희가 세종시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걸 모르고 예. 또 다시 주소 보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인신문에 앞서서 네,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피고인 지술고 업권이 있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에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차차 증인신문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증인 나오셨나요?